이번에는 이제 옴의 법칙으로 들어갈 건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전류의 영향을 받는 요인들 있잖아. 그걸 다 통째적으로 정리를 한 게 바로 이제 옴의 법칙이야.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 전류라는 거는 전압이 있어야지만 물의 높이 차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있어야지만 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흘러 내려갈 수 있다고 했잖아. 높이 차만큼 내려갈 수 있다고 했잖아. 자, 그러면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내가 이 높이를 펌프를 더 많이 공급을 해줘서 물을 여기까지 올린다면은 얘가 이제 높이 차가 이제 크면은 물의 높이 차가 당연히 크면은 얘가 물의 흐름이 더 세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을 못 하는데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이 흘러 내려갈 수 있잖아. 따라서 우리는 이제 뭐를 알 수 있냐면 물의 높이 차가 클수록 그러니까 전압이 크면 클수록 이제 뭐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물의 흐름은 전류의 흐름, 전하의 흐름은 더 세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다. 그래프에다 정리를 하자면 전압이 크면 클수록 전압이 X축을 얘기를 하지. 그 전압이 크면 클수록 전류는 어떻게 된다? 더 세진다. 하고 Y축은 전류를 얘기를 하는 거다. 자, 요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 전류라는 애는 전압에 비례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요인을 전류의 영향을 받는 두 번째 요인을 봤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돌멩이였어. 그러면 이제 전압이 아니고 이 물이 흘러가는 요 도선 안에 돌멩이가 있다. 그럼 돌멩이는 무슨 역할을 한다? 물이 흘러가지 못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어. 돌멩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한다? 얘의 흐름이 자꾸 더디겠지. 정체되겠지. 따라서 우리가 그 돌멩이를 이제 뭐에 이제 얘기를 했냐?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 저항이라고 했다. 따라서 돌멩이가 많아진다는 거, 저항이 커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다. 저항이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 흐름이 약해진다고 했잖아. 따라서 전류는 더 약해진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그걸 그래프로 이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지금 이제 누구를 바꿨을 때 저항값, 돌멩이를 더 많이 여기 요 수도관에 돌멩이를 많이 여기 안에 있잖아. 그러면 저항이 커지면 커질수록 도선 안에 원자와 전자의 충돌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고? 전류는 약해진다고. 따라서 우리가 저항값을 X로 봤을 때 얘가 점점 많아졌을 때 전류값은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감소한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지.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 전류와 저항은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얘는 이제 무슨 관계야? 얘는 바로 비례 관계가 되는 거다. 자, 그럼 반비례 관계를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냐? 전류라는 애는 비례를 한다. 근데 저항에 반비례한다고 했지, 저항에. 그래서 어떻게 써줘야 되냐? 저항에 역수에 비례한다. 그렇게 써주는 거지. 그러면 저항이 커지면 전류는 어떻게 되니까? 작아지니까. 저항이 작으면 전류는 어떻게 되니까? 커지니까. 따라서 역수에 비례한다가 바로 반비례 관계다라는 거를 말을 해주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전류에 영향을 주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을 봤어. 첫 번째, 전압이 커져야지 전류 커져.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항이 작아야 전류가 커져. 이 두 가지 요인을 있잖아. 하나의 식으로 묶을 수가 있다. 어떻게 묶냐? 그러면 I라는 애는 전압에 비례하지, 델타 V. 따라서 델타 V가 분자로 가는 거고, 그리고 R에 반비례한다고 했어. 따라서 1 나누기 R에 비례 이렇게 말했잖아. 따라서 분모는 이제 뭐가 간다는 걸 알 수 있어? 여기 분모에는 R이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지. 따라서 우리는 이거를 통합을 해서 전류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모든 요인을 다 통합한 식이 이게 바로 무슨 법칙이냐? 옴의 법칙이라는 거야.
옴이란 사람이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옴의 법칙 그렇게 말을 하는 거다. 이 관계 있잖아. 전압의 비례하고 저항이 역비례하는 그 관계를 옴이란 사람이 발견한 거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진술은 이건 어떻게 말하냐? 전류는 전압에 비례한다. 전류가 전압에 비례한다는 거는 얘를 말을 하는 거고, 전류가 저항에 역비례한다. 그거는 얘를 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식은 요거의 진술 있잖아. 요거의 진술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나타난 식이야. 다시 I는 R분의 V가 어떤 말이라고?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역비례한다고. 그럼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역비례한다는 건 뭐라고? I는 R분의 V라고. 똑같다고. 똑같은 말이고 얘는 말로 표현, 얘는 식으로 표현이라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I는 R분의 V라는 거 알았어. 그러면 V를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지. 양변에 R을 곱해봐. R 이렇게 곱해봐. R을 곱해봐. R을 곱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어? 델타 V는 전압은 어떻게 된다? IR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고, 그러면 이번에는 뭐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R이라는 애로 표현을 해보자. 그럼 R은 여기서 누구를 나눠주면 돼? I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I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냐? I 분의 델타 V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따라서 이 세 가지 식은 같은 식, 다른 식 모두 같은 식을 얘기를 하는 거다. 근데 왜 같은 식을 얘기를 하는데 왜 굳이 세 가지로 다르게 표현을 하냐? 그건 바로 전류와 저항이 주어졌을 때 전압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요 식을 쓰는 거고, 전압과 전류가 주어졌을 때 저항을 구하고 싶어. 그럼 요 식을 쓸 거고, 전압과 저항이 주어졌을 때 전류를 구하고 싶어 하면 요 식을 쓰는 거지. 하지만 모두 다 어떤 식이라고? 똑같은 식인데 누구로 나타내냐에 따라서 조금 형태를 다르게 한 것뿐이지. 모두 다 무슨 식이다? 옴의 법칙 식이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보면은 밑에 문제. 지금 120V가 걸리고 0.5A가 흐른대. 그때 이제 저항값을 물어보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요 식을 단번에 쓸 수가 있는 거지. 따라서 R은 120V, 그 다음에 0.5A. 자, 이거 쓸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참고로 이 암페어, 요 전류 단위 있잖아. 이게 참고로 밀리암페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1mA는 10의 마이너스 3승 암페어지. 왜냐면 암페어가 1암페어가 1000mA잖아. 따라서 우리가 밀리암프로 나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옴의 법칙 쓸 때 항상 암페어로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단위를 항상 체크를 해줘. I는 암페어 쓰고 델타 V 얘는 볼트 단위 쓰고 R은 옴 단위 쓰는 거. 이거를 이제 기억을 해줘. 단위를 요거를. 자, 따라서 이제 얘를 계산하면 얼마 되냐면 240옴 이렇게 나오지. 240옴. 자, 지금 문제 보면 1.5V 전지 여기 보이지? 요게 건전지고, 그리고 이제 300mA 전지가 흐른다 그랬어. 그때 이제 저항을 물어보는 거다. 그러니까 따라서 볼트와 이제 이 전류가 있으니까 우리 뭐를 구할 수 있어? 저항을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아까 식 어떻게 쓴다고? V는 IR이었잖아. 그래서 R은 I분의 V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얘는 뭐로 바꿔주라고? 암페어의 단위로 바꿔주라고. 따라서 얘는 0.3A 이런 식으로. 따라서 V는 1.5V, 그리고 이제 I는 0.3A니까 R은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5옴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전지가 약해졌대. 그러니까 전지가 약해졌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류를 제공할 수 있는 전압 있잖아. 그게 줄어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1.5V에서 지금 1.2V로 줄어든 거 보이지? 자, 그때 이제 물어보는 거는 전류 물어보는 거다.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바로 뭐냐면 우리가 방금 말했다시피 전압이 줄어들면은 전류는 감소한다 그랬어. 자, 요 관계 있잖아. 이때 있잖아. 항상 저항은 어떠냐면 일정해. 그러니까 우리가 찾은 요 저항 있잖아. 5옴 있잖아. 얘는 일정하다.
전압이 약하든 강하든 이 전기가 갖고 있는 이 전기 기구가 갖고 있는 그 필라멘트의 저항 있잖아. 전구 필라멘트의 저항. 걔는 항상 바뀌어지지가 않아. 일정하다. 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때 이제 전류를 구하는 거니까 이제 이 V는 IR에서 I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면 I는 R분의 V지, 그지? 자, 그리고 R은 이제 일정하니까 이제 5옴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볼트가 1.2볼트니까 여기다 분자에다 이렇게 쓰지. 자, 따라서 얼마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냐면 0.24A 이렇게 된다. 0.24A. 자, 따라서 지금 얘를 이제 밀리암프로 환산하면 얼마 되냐면 240 밀리암프 이렇게 나오지. 따라서 우리가 지금 1.5V에는 얼마? 300 밀리암프의 전류가 흐른다고 했어. 그러니까 1.2V로 줄어드니까 전류도 얼만큼 이제 감소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 60 밀리암프 감소해서 240 밀리암프 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 다음 문제. 자, 지금 보면은 재질이 같은 두 니크롬에서 이렇게 나왔어. 그때 이제 여기 전류와 전압의 그래프 나왔을 때 저항을 묻고 있는 거다. 자, 아까도 말했듯이 저항은 뭐분의 뭐라고? R은 I분의 V 이랬잖아.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가장 흔하게 할 수 있는 에러가 바로 뭐냐면 이 기울기를 보고 바로 저항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문제를 넣었는데 자, 여기서 기울기는 누구를 말한다? 전압, 볼트분의 그 다음에 A, 전류를 얘기를 하는 거지. 전압분의 전류. 따라서 우리는 얘가 저항이랑 같다는 거 알 수 있어? 틀리다는 거 알 수 있어? 틀리다는 거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흔하게 틀리는 문제가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인데 기울기는 누구를 의미한다고? 저항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해주면은 얘가 요 기울기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니? 얘를 이렇게 분자와 분모를 바꾸면은 바로 기울기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지. 그럼 얘를 분자와 분모를 바꿔보자. 그러면 V분의 I는 뭐가 되는 거야? R분의 1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지. 따라서 얘는 기울기는 누구를 의미한다? 저항의 역수 R분의 2를 의미를 한다. 1 나누기 저항을 의미를 하는 거다. 자, 따라서 기울기가 누가 더 크니까 가가 더 크니까 얘는 저항이 작다는 걸 의미를 하고 기울기가 큰 애는 저항이 작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 그리고 기울기가 작은 나는 뭐를 의미하는 거다? 저항이 크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다. 저항이 크다. 따라서 저항이 큰 애는 나가 되는 거지. 나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얘를 지우고 R은 방금 I분의 V라고 했잖아. 그러면 I를 일정하게 두었을 때 예를 들어서 2A로 두었을 때 그때 여기에 해당하는 전압값이 어떤 애? 큰 애가 바로 저항이 크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그럼 전류가 2A로 일정할 때 전압이 큰 애가 누구니? 나지. 나가 4V로 크지. 따라서 이제 나가 어떤 거다? 저항이 더 큰 거를 의미를 하는 거다.